네, 안녕하세요. 데이업의 김지현입니다. 이 에코프로는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. 2023년 이 8월 이후에 1년 넘게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.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에코프로의 이 사업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여기서 왜 에코프로 BM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에코프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에코프로의 계열사의 지주사입니다. 그래서 이 보통 이 자회사나 뭐 투자회사의 이 배당 수익이나 그리고 이 임대 수익이 이 주 매출원이 되죠.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의 이 실적이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이 주가적인 부분에서 좀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다른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 BM과 같이 묶여 있어서 함께 좀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에코프로 이 그룹에 대해서 바로 알고 투자하시려면 결국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현재 일단 이 지배 구조는 제가 좀 6월 말 기준으로 좀 직접 작성해 봤는데, 일단 이동채 전 회장이 이 대주주인 이 에코프로를 지금 필두로 해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HN,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 등등 해서 총 한 6개의 회사가 이 에코프로 밑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현재 이 에코그룹은 15만 평 규모의 이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를 지으면서 이 완전한 이 배터리 양극 소재 생태계를 갖췄습니다. 이게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보면 좀 글씨가 좀 작게 보여서 제가 좀 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먼저 이 양극재에 필요한 이 수사 리튬이나 이 전구체 그리고 이 고순도의 산소와 좀 질소를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AP에서 좀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생산한 걸 보시면 네,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EM에 납품을 하게 되고 얘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양극재를 만들게 되죠. 그리고 이 양극재를 결국 이 LG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, 뭐 SK온 등등 해서 이 양극재를 이 셀 업체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. 여기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LG 화학이 양극재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뭐 일단 뭐 주요 이제 고객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 셋업체에서 일단 배터리를 만든 다음에는 배터리를 좀 사용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이 사용 후에 이 에코프로 CNG가 이러한 배터리를 이제 회수해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리고 진행한 다음에 이 가장 다시 기초적인 원재재인 이 리튬이나 뭐 니켈 그리고 코발트 등등 해서 이 원료를 추출하게 돼서 이걸 다시 이제 양극재 원료를 만드는 뭐 전구체나 수산 리튬, 뭐 고순산소나 질소 등의 이러한 이 원료를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. 결국 이 모든 게 다시 이 순환 형식으로 좀 사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러한 이 밸류 체인에서 이 에코프로가 왜 에코프로 BM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가 나옵니다. 뭐 나머지는 다 계열사들끼리 좀 주고받는 거지만 에코프로 BM은 이 셋업체에게 공급을 하면서 이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죠. 여기서 일단 또 추가적으로는 이 셋업체들은 그러한 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 전기차 이 수요에 따라서 이 공급량이 바뀝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전기차 기업들의 이 수요가 이 상승을 하면 결국 이게 셀 업체들이 공급이 상승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영향이 양극재의 이 공급 이 증가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양극재의 매출이 이 에코프로 이 그룹의 주요 매출원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방금 좀 얘기 드렸는데 이 셀 업체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뭐 삼성 SDI랑 그리고 뭐 SK온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밸류 체인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이 관련 기업들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이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. 그래서 최근 이 에코프로는 일단 뭐 2023년 이 8월부터 해서 이 상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이후에 뭐 중국의 리튬 과잉 공급에 따른 이 양극재 판가가 조금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이후에는 이 전기차가 수요 둔화로 결국 이 두 개가 좀 맞물리면서 결국 이 전체적인 매출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다만 최근에는 이 전기차 이 수요 둔화 부분이 조금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수요가 급감했던 유럽의 이 독일에서 현재 이 전기차 이 보조금을 다시금 좀 부활을 시킨다는 좀 소식도 있고요. 이 미국의 전기차 수요도 좀 점차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 양극재 이 판가와 관련해서도 이 CATL이
최근에 리튬 이 광산 공장을 좀 폐쇄를 하고, 그리고 이 중국이 이 부양 정책으로 앞으로의 이 리튬 가격이 조금 오를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리튬 가격이 오르면 그 이후에 이 양극재 가격도 네, 좀 오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. 결국 이 양극재 가격 상승과 이후에 이 전기차 수요가 예, 상승을 하는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좀 봐야 할 부분은 일단 예, 밑에 보시면 이 역배열을 보여주는 이동평균선에서 특히 이 위에 보시면 이 검은색이랑 갈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. 이게 장기 이평선인데 이 장기 이평선을 이 주가가 어떻게 이 대응을 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좀 큰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이후에 이러한 이 장기 이평선을 어떻게 이 돌파를 하냐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해 보일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돌파 시에 결국 이 거래량이 어떻게 이 터져 주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 드렸듯이 그러한 이슈들 좀 계속 추적하면서 이후에 이러한 이 거래량 터져 주는 부분 이상의 이 거래량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이후에도 이 에코프로의 실적을 위해선 결국 이 에코프로 BM의 이 가격,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이 리튬 가격 부분과 2차전지 이 수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추적 분석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